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 또 전두환 씨 비자금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서 과연 그 의도는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뺏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저희 집안뿐 아니라 저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검은 눈이 있다면은 또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거친 욕들을 막 하면서 저가 이제 한국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미국에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제가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두환 씨 일가에서 나온 폭로였기 때문에 더 일반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우원 씨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 근데 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폭로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본인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거를 섭취를 하고 또 뭐 경찰에 체포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당히 폭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점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 본인이 아마 마약을 계속 복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장면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다 받아들여야 될지가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그 가져오느냐, 이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뢰할 때는. 그러니까 메신저에 있어서는 그 막판에 많은 신뢰가 깨졌죠. 이게 이제 본인이 딴 때도 아니고 그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마약 복용을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그 추징금 관련해서는 이미 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현행법 하에서 전우원 씨의 폭로를 근거로 해서 어떤 추징금을 지금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일단 뭐 우리나라 법 체계상 이미 추징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법안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국회를 못 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통과도 안 돼 있고 그게 소급 입법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그래서 있고. 위헌성의 문제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게 전형적인 이제 소급 입법이 되거든요. 근데 폭로한 내용 중에는 자기 친구 동료들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자신의 친인척들이 돈 세탁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과거 추징금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원 씨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할아버지죠.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학살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시점에 전우원 씨가 가족 비리를 폭로한 이유가 뭘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 비자금 출처로 검찰이 의심했던 회사들 이것들도 본인이 밝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약이나 불법 행위를 다고 했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군 장교로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마약 흡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저분의 어떤 지금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약간 의문점은 들긴 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은 예. 수사를 좀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내지 못한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들, 예. 물론 법적인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좀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2020년 6월에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놓은 3법이 있거든요. 네. 사망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돈은 추징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건 국회에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 아닌 학살자다. 또 할머니는 스크린 골프 치는 모습. 네. 예. 아버지는 아버지도 비판하고 작은 아버지는 검은 눈을 갖고 있고 예. 친형까지 또 공격하고 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만약에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우리 국민을 학살하는 일을 안 했다면은 저런 뭐 손자로부터 저런 말도 듣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정말 그 이후에라도 퇴임 이후에라도 우리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한테 진정한 예. 사과를 하고 네.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 사자가 돼서도 네. 손자한테 저렇게까지 학살자라는 또 비판을 받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국민을 네. 학살하고 숨지게 한 독재자는 나중에 숨져도 말로가 가족도 그렇고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한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 씨가 정말 사망하기 전에 이런 어떤 역사와 뭐 우리 국가와 국민 앞에 조금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박한 평가는 전두환 씨가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족 문제는 정말 어디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족 내의 문제가 이 폭로의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만은 전우원 씨가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가 있더라고요. 모친이 이제 사실 이혼을 당하면서 이제 암 투병을 또 했었고 그런 과정을 본인이 또 예민한 청소년에게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어머니와의 이혼 수속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부인과 미국으로 가서 다시 살았고 그런 이런 과정들이 예민한 감수성의 청소년기를 가진 그 자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아픔이 또 본인의 아픔처럼 느껴졌을 테고 그런 것들도 저는 상당 부분 사실 전우원 씨에게 폭로에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두환 씨가 돌아가면서 저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예. 자식을 통한 사과라든지 네. 그다음에 추징금을 다 완납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책임감을 보이든지 그다음에 네. 국민과 역사 앞에 좀 그런 죄송한 감정을 드러내든지 이랬으면은 최소한 손자가 비판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손자가 조금 말하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가족사를 끄집어내는 것 아니야 너무 예. 민감한 치부까지 드러낸 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손자가 비록 그렇게 약을 투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걸 공개를 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동감해하고 또 분노를 가져오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냐. 그래서 네. 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공적이어야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의 요즘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광주 5.18 학살 만행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수차례 아드님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또한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돌아가신 유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함께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 지금
노재현 씨, 아들 노재현 씨가 최근에 광주 5.18 민주묘지에 찾아가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예. 최근에는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차재현 교수님,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그 과거사에 대하는 문제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이 노재현 씨가 5.18 묘지를 여러 차례 지금 참배를 했습니다만 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제가 알기로 대통령 당시 재임 당시에 김옥숙 여사가 예. 5.18 묘지를 참배했던 사진이 후에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여러 가지 과거사에 얽혔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용서를 많이 구했고 그리고 이걸 실천했다는 것이죠. 앞서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그 비자금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자신의 동생에게 맡겼는데 그 동생이 냉동창고를 그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냉동창고를 소송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것까지 해서 진짜 추징금을 완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아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과거사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처지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네. 지금 유골이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골은 파주에 있는 공원에서 네. 안장이 돼서 거기 국가 보존 묘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은 결국 매장할 때를 찾지를 못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희동 집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두 사람의 반성에서의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노재현 씨의 행보를 두고 이거 정계 입문의 발판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한간에 약간 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노재현 씨가 사실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들어왔고 네. 최근 2주 전에 말이죠. 통일부 산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라는 예. 자문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위원으로 이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그 2세들, 그 대통령의 2세들과 회합을 최근에 가졌잖아요. 김현철 씨, 김홍업 씨 등등과 또 이렇게 박지만 씨까지 회합을 또 가졌고 최근에 또 김대중 대통령 전 고위기는 학교에 입학을 했고 네. 1년의 과정에서 쭉 놓고 보면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 행보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실은 요즘 말로 모습들이 되기도 빌드업 하고. 아니냐 이제 저는 이렇게 근데 뭐 보는 2세 거죠. 정치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런 정신들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네. 된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순기능적으로 잘 평가받고 예. 그리고 노재현 씨가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통렬한 방성과 지속적인 진성성 있는 사과를 높이 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려 한다면 아버지가 북방 정책을 했으면 아들은 또 통일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봅니다만은 반드시 더 정치를 한다 이렇게 좀 단정짓기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는데 떠난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그 사람은 뭐 우리 삶을 살면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 후의 역사적 평가가 좀 두려웠다면 이 떠난 모습을 조금 더 아름답게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대목이죠. 네.